여러분, 이것만 꼭 지키세요.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생기지 않게 되며 또 항상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집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에 그 집의 기운이 나빠지는 것이며, 그 나쁜 기운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어 여러분 스스로의 기운이 막혀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거울은 항상 측면으로 두십시오. 여러분, 현관 측면으로 거울을 두시면 시각적으로 현관이 넓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시각적으로 현관이 길어 보이도록 만들어버리겠죠. 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운과 재물운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꼭 현관에 거울을 두고 싶으시다면 측면으로 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집에 있는 현관의 대형 거울입니다. 두 번째로, 거실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실은 집안의 명예운과 행복운을 살려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모든 식구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곳은 밖에서의 힘듦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풍수에서는 거실이 어두우면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실은 항상 밝게 사용하세요. 이것은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 역시 최대한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살려주는 장소입니다. 이 두 곳은 항상 수호행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차가운 기운이 아주 강한 장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이 수호행의 기운은 차가운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그러한 거예요. 하여 누군가는 이 두 곳을 북쪽에 두면 안 된다고도 하는 것이죠. 이는 동양학은 너무 강해서 좋을 이유가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두 곳의 조명은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나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하고, 늘 이곳은 밝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 풍수에서 부엌이 음지에 있으면 가난이 찾아온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이유로 그랬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어두워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취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최대한 편안한 쉼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하여 조명은 최대한 은은한 불빛이 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침실의 벽면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화장대에 거울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약간 틀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항상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침실에 부부 사이에 사랑과 행복이 담긴 사진 한두 개 정도 가져다 두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의 날카로움은 항상 보이지 않도록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이라면 주방에 있는 칼이든 과일을 깎는 칼이든 눈에 많이 보여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절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오래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그 상태가 온전한 것이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칼이 녹슨다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은 주방 서랍 안에 넣어두시거나, 요즘 칼꽂이들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곳에 넣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주방의 화구는 항상 청결히 단정히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방은 수호행의 영역이라 재물복을 말하는 곳이고, 이 수호행에게 화호행은 재물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주방에서 화구가 청결하면 그 집은 돈복이 풍성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주방 전열기, 주방 화구 근처는 항상 청결해야 하며, 특히 화구 위에는 뭐든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먹고 남은 국냄비, 찌개냄비 절대 화구에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이제 집 안에 있는 커튼들입니다. 간혹 풍수를 한다는 사람 중에 집안의 커튼이 화려하고 두껍다면 그 집안에 재물운이 막힌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은 어디든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거실의 커튼은 얇고 심플한 것이 좋지만, 침실이나 방에 있는 커튼은 약간 두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물론 어디든 너무 화려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집 안에서 짝이 맞지 않는 것은 꼭 치우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이나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번영이 만들어지고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의 균형을 깨는 물건이 바로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특히 그중 수저는 정말 중요하며 반드시 이것은 한 세트씩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님 것도 한 세트, 어머님 것도 한 세트, 자제들의 것도 한 세트, 이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가정이라도 짝을 잃은 젓가락은 꼭 버리도록 하세요. 물론 다른 것도 짝을 잃은 것이라면 무조건이겠죠. 9번째로 시든 꽃들과 낡은 화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라는 학문은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아주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항상 생기가 넘치는 식물은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생업을 번성하게 하겠지만, 죽어가는 식물이나 시들어가는 식물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기를 강하게 할 것이니 이것들은 가업의 번영을 막는 아주 흉한 물건이 될 거예요. 10번째로 수족관이 있다면 가능한 벽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하다고 하셔서 앞마당에 절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어디든 가보면 뒷마당에 우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이 담긴 작은 화병이나 물병들은 관계가 없지만, 수족관 같은 너무 수의 기운이 강한 물건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벽 쪽으로 붙여야 하는 거예요. 11번째로 인물 추상 하나는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벽에 걸리는 액자에 인물 추상화가 있다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이 그림 속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분이라면 아주 좋은 풍수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정상적인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나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걸려있는 가정은 정말 웬만해서는 안정이나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12번째로 유리나 대리석의 테이블을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꼭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대리석으로 식탁을 하거나 바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는 집안의 냉한 기운을 강하게 해서 집안 누군가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 집안이라면 반드시 집안에 수목을 두셔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또한 테이블 위가 유리로 덮여져서 사용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그 위에 책을 몇 권 두셔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13번째로 화장실과 주방이 마주보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며 현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화장실의 문은 항상 닫아두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과거 풍수 동사택, 서사택의 원리에서도 화장실이 동쪽이면 부엌은 서쪽에 두라고 하였고, 또 화장실이 서쪽이면 부엌은 동쪽에 두라라고 하였던 것. 네, 이는 서로 마주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거리상 멀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서로 마주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14번째로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항상 액자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명심하세요. 벽에 한두 개 정도의 적당한 그림이 걸려있지 않은 집에 재물운이 풍성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허전한 벽면에 한두 개는 꼭 걸어두세요. 15번째로 무조건입니다. 집안의 환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환기가 안 되는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바깥의 생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를 꼭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